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소라님이 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처음에 갔던 병원은 이 아픈 다리를 빨리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예약제가 아닌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3번 정도 간 다음에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의 추천으로 새로운 병원에 가게 됐어요. 2개의 병원을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 갔던 병원은 저를 손녀딸이나 딸처럼 엄청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깨도 막 팡팡 두드려주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니까 그 책상에 얹어져 있던 근육통 겔 이거 너 써라. 나 이제 다 썼으니까 너 써라. 이렇게 하면서 주시고, 주사 맞고 있을 때도 주사 잘 맞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호탕한 성격이셨어요. 환자분들과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약을 약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약을 제조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 간 병원에는 내부가 반짝반짝거리는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원장 선생님의 유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책을 쓰신 분이셔서 열람용 책도 있고 그런 분위기였고요. 목소리가 엄청 나긋나긋 하시고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진료를 볼 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쁘다면서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한 번 갈 때마다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병원 다 원장 선생님은 너무 좋으셨고요. 스타일이 조금 다른 정도였습니다. 근데 병원을 옮기고 나서도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갈 때마다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다리가 계속 아파요. 밥을 잘 못 먹어요. 이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저한테 맞게 다시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약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그 약으로 계속 쭉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통증을 잡아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도 초반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다행히 집 바로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좀 큰 병원이 있어요. 입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병원이 있는데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가 와주기로 했는데 병원 마칠 시간은 다 돼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이렇게 끌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천천히 맞아야 되는 린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걸 맞으면 몸에 좀 힘이 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시간 동안 진짜 너무 지루하게 혼자 있었는데 링거만 쳐다보고 다리는 계속 저리고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 쳐다보다가 4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진짜 휴대폰 보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만 뭐만 하면 나 왜 살고 있지? 지금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의 반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아픈 거랑 위험한 거를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실행할 자신은 없고 생각은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링거를 다 맞고 나서 걸어서 나오는데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병원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엄마가 차로 데리러 와주셔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며칠 전에 다리가 조금 괜찮아졌었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똑같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먹다가 울었거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아픈 건지 모르겠다면서 그럼 나 언제까지 아프냐고 막 눈물이 주룩주룩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하는 링거를 4시간 동안이나 맞았는데 쓰러질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그때 울음이 팡 터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얼굴 2손으로 가리고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엄마 반응이 너무 침착하게 죽고 싶어? 그럼 둘이 죽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혼자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죽을래? 어떻게 죽도록 도와줄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전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는 죽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이 너무 슬퍼할까봐라는 이유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엄마가 죽어라.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말하니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죽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눈물이 그칠 때까지 일단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또 걱정이 됐었나 봐요. 어디 가냐고 그냥 씻고 자라고. 아니 난 너무 바람이 쐬고 싶어서 나갔다 올게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바람 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편의점으로 안 가고 바로 옆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 기대라면서 저 머리를 어깨에 박 이렇게 해주고 힘들면 말해라 이런 식의 위로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울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공원으로 와서 아빠와 동생과 저는 3명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뒤늦은 죄책감이 몰려와서 먼저 집에 올라갔어요. 먼저 올라가니까
엄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를 맞아주고, 사실 부모님한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엄마도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속 시원하게 말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왜 살고 있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문득문득 계속 드는데, 일단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쇼츠를 2개 올렸는데 어떤가요? 계속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오늘도 일기랑 하고 싶은 말 밑에 써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